씁쓸한 탈락의 고배를 마셔야만 했던 2017년. 뜨겁게 떠오르는 열정과 함께 2018년은 활짝 굳게! 새로운 해, 취업 고수들과 함께 시작하는 성공 취업을 향한 새로운 시작. 활력 있게, 자신 있게, 빛나게! 취업 성공에 빛나는 왕관을 쓰기 위해 갑정보센터에서 준비한 새해맞이 취업 성공 프로젝트 왜 떨어졌나 시즌3 지금 시작하게! 네, 안녕하세요. 성공 취업의 시작 갑정보센터의 김순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서연입니다. 자, 2018년도 이제 벌써 한 주가 지났습니다. 그러니까요. 올해 새 마음 새 뜻으로 세운 결심들이 작심삼일로 치면 한 2번 정도 깨졌을 네. 때인데 잘 지키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네. 예. 사실 뭐 3일 정도까지는 잘 지키다가 예. 아마 주말에 좀 무너진 분들 많으실 그대로 겁니다. 뭐 무너지죠. 특히 다이어트 같은 거는 저도 그랬습니다. 주말 앞에서는 예. 항상 무릎 꿇기 마련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뭐 벌써 일주일이라기보다는 아직 일주일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정말 많은 시간들 2018년 남아 있으니까요. 다시 그래요. 한번 마음 새롭게 다지시고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 큰 등치를 좀 줄이기 위해서 예. 다이어트를 결심했지만 예. 주말에는 정말 방도가 없습니다. 일주일 내내 일을 하지 않는 한 예. 방도가 없는데 저도 누가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작심삼일이니까 이틀 지키고 하루 망가지고 이틀 지키고 하루 망가지면 결과적으로 몸이 365 망가지죠. 예, 그러면 몸이 365일 망가지죠. 중에 그러시면 240일 안 돼요. 지킨다고 하는데 네. 그래요. 거기도 찬물도 확 끼었네요. 네, 기초 어쨌든 대사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어쨌든 지키신 게 있다면 어쨌든. 그래도 된다는 마음으로 하시다 보면은 그게 잘 되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네, 일신 오일신의 마음으로 네. 매일매일 새롭게 다짐하면서 새해 첫날 잡정보센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왜 너를 떠나보냈었는지 왜 널 보낸 건지 네, 무술년이 돼도 이 고구마를 먹은 듯한 답답함은 가시지 않습니다. 지원한 기업에서는 탈락한 통보만 할 뿐 왜 떨어졌는지는 얘기해주지 않는 이 아쉬움이 여전히 남는 상황인데, 그죠? 네, 예. 아무도 얘기를 해주지 않아서 이걸까 저걸까 추측만 무성했던 나의 탈락 원인도 밝혀드리고 또 네. 상반기 공채 합격의 길까지 함께 쭉 밝혀드리는 취준생 구제 프로젝트 왜 떨어졌나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스펙 점검과 지원 전략 살펴볼 텐데요. 사이다 돌직구로 아주 유명한 분이죠. 예. 이분 오랜만에 뵀네요. 리포트의 홍기찬 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기찬쌤 2018년 들어서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예. 2018년에는 어떤 계획 세우셨는지요? 제가 일을 거의 전 매일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친구들 며칠 다 쉬어요? 1년에. 거의 쉬는 날이 한 1년 300일 정도는 제가 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번엔 친구들도 다 떠나고 가족들도 별로 저를 안 좋아하고 그래서 올해는 좀 가족도 챙기려고 했는데 예. 살펴보면 뭐 딱히 할 것도 없더라고요. 저는 올해도 계속 일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구직자들 저처럼 계속 좀 내동 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또 꾸준히 열일을 하다 보면 하시는, 다시 친구들이 네. 올 수도 있을 거예요. 네. 친구여서 주말에 연말에 보자 네. 했는데 결국엔 못 봤는데 바쁘셔서. 저도 떠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네, 방송할 때 보시면 되죠. 예. 알겠습니다. 2018년 황금계의 해에 두 번째 행운의 주인공을 저희가 만나봐야겠습니다. 취업준비생 이주호 씨 오늘 이번 주 한 주 쭉 함께 할게요.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계시스템공학과를 졸업한 이주호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굉장히 신수가 환하시네요. 예. 네, 감사합니다. 환한 느낌. 왜 떨어졌나에 신청한다는 게 이게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기의 단점을 또 드러내야 되는 만큼 좀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신청하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하반기 때 그 면접을 좀 많이 떨어졌는데 네. 이런 방송에 나와서 좀 객관적으로 저를 좀 돌아볼 수 있고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았고 또 전문가 선생님들한테 또 진단을 또 받을 수 있으니까 예.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저희 방송 많이 봤어요? 네, 계속 봤습니다. 오, 네. 어떤 느낌이었어요, 보면서?
어떤 느낌이요? 이게 나가면 뭐 예. 그러니까 평가를 좀 해보라고요. 방송에도 유용함에 대해서. 굉장히 예. 유용했습니다. 제가. 그렇습니까? 그래요. 예. 네, 아무쪼록 이번 한 주 동안 또 말이 많은 말이 성과 짧네요, 되게. 얻어 가셨으면 좀 식은땀 나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일단 주호 씨가 어떤 분인지 먼저 알아야겠죠. 네, 스펙 점검도 해보고 또 지난 하반기 공채 지원 결과도 먼저 보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하윤 캐스터가 소개해 주시죠. 네. 네, 2018년 황금 개해에 왜 떨어졌나 두 번째 행운의 주인공입니다. 이조 학생의 스펙 및 공채 지원 결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펙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작년에 기계 시스템 디자인 공학과 졸업했고요. 학점은 평균 3.86점, 전공 평점은 3.66 학점입니다. 어학은 토익 840점과 토스 레벨 6 갖고 있고요. 호주 교환학생 및 워킹홀리데이 경험이 있습니다. 이어서 지난 하반기 공채 지원 결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기술관리 직무로 현대차와 현대위아,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콘티넨탈 지원했는데요. 현대차는 인적성에서 탈락을 했고요. 현대위아는 인적성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직무는 서류 탈락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CS 엔지니어, 생산 엔지니어, 프로세스 엔지니어 등의 직무로 ASML 코리아, 셀트리온 등에도 지원을 했는데요. ASML 코리아는 1차 면접을 아쉽게 넘지 못했고요. 나머지 직무는 또 서류 탈락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네, 이어서 현대자동차 힌트 전형에도 도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3M, SK하이닉스 등 공정 설비 직군에도 도전을 했는데요. 삼성전자 파운드리 F 직군 설비 직무에서만 서류를 넘었지만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역시 이제 인적성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이어서 품질 직무로 도전한 기업들 살펴보겠습니다. 현대 다이모스와 퍼스텍, LG화학 등의 직무에 지원을 했고요. 품질 직무로 도전을 했습니다. LG화학 전지사업부 품질 직무는 1차 면접에서 아쉽게 탈락했습니다. 설계 직무로 지원한 직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들 살펴보면요. LG 디스플레이와 경동 나비엔, 인바디, 만도 등의 직무, 만도 등 기업에 이제 지원을 했는데요. 1차 면접까지 간 곳이 이제 없고요. 유라코퍼레이션의 와이어링 하네스 설계 직무로만 서류 전형을 이제 통과를 했습니다. 총 27곳의 기업에 지원을 했는데요. 1차 면접까지 간 곳이 3곳이고 인적성에서 탈락한 곳이 총 2곳입니다. 과연 주호 씨의 전략에 어떤 점이 부족했는지 스튜디오에서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펙 점검과 그 지원 전략 점검에 앞서서 주호 씨가 지원하면서 어려웠던 점들을 저희가 좀 짚어볼 텐데요. 27곳에 지원을 했는데 1차 면접까지 간 곳이 3곳이었고 인적성 탈락 2곳, 나머지는 전부 다 서류 탈락. 성적이 꽤 좋지 못합니다만 일단 주호 씨가 지원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점부터 좀 물어볼까요? 네. 어떤 게 좀 어려웠어요? 아무래도 제가 나이가 좀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몇 살이에요? 지금 30입니다. 30이요? 네, 올해 30 됐습니다. 예. 30 됐는데 거기서 이제 서류에서 떨어지는 이유가 나이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헤드헌터나 그런 분들한테 연락을 받아가지고 면접을 오라고 하셨는데 거의 다 좀 생산직 관련 그런 그 직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까지도 이제 가서 해야 되는 게 맞나 그런 생각도 들고 제가 눈높이를 어디까지 낮춰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고 나이가 많아서 이제 공기업 준비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나이가 30이기 때문에 취업 시장에서 불리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있는 것 같은데요. 기찬 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주호 학생의 지원 횟수나 기업이나 성적이나 이런 걸 살펴보면 그러니까 취업 시장의 어떤 단면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현대모비스는 떨어지고 현대자동차는 서류가 붙잖아요. 인바디는 서류가 떨어지고 LG화학은 또 서류가 붙죠. 그러니까 인바디하고 LG화학을 비교해 보면 이제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LG화학은 실제로 성장 가능성도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학생들의 선호도도 LG 계열사들 중에서 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구직시장의 사실이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공채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이공계들은 합격률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번 18년 상반기도 주학생 마찬가지일 텐데 지금 방송 보는 전화기, 그러니까 전자화학기계는요. 삼성이 여러분들 취업의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그 인적성 시험을 떨어지게 되면 지옥길을 걸어가게 되고 그 인적성을 붙게 되면 3대 1도 채 안 되는 면접장을 올라가고 우리나라 최고 기업에 입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은 주학생이 지금 간과한 건 인적성 경쟁력이 떨어져서 메인 2개 기업을 놓친 거.
이게 사실은 제일 안타까워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원 횟수 관련된 부분들은 많은데 아까 헤드헌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모든 취준생들한테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헤드헌터는 여러분들 도와주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취업을 도와주죠. 근데 문제는 그 취업의 질을 보장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채용이 이루어지면 거기서 이제 수익 모델이 창출되는 직군이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들한테 안 좋은 길로 유도하진 않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각자 이제 목표치로 삼고 있는 기업들, 그 다음에 그 포지션이 정규직이 아닐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약직이나 파견직으로 돌게 되면 계속 그 필드에서 방황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중학생이 지금 요 정도 도전으로 내가 안 됐으니까 난 이제 안 돼서 완전히 뭐 중소까지 간다. 그런 식의 해답은 갖지 마세요. 그 다음에 그 이유는 지금 현대자동차나 삼성전자 갈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이번에도 존재를 하니까요. 그리고 면접 관련된 부분은 사실 ASML 코리아 1차 면접에서 안 됐는데 여기도 메이저 탑이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반도체 이력이 조금은 부족할 거예요. 학업 과정에 반도체 수강 과목이 없을 테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보강을 돼야 되는 부분이고 LG화학도 지금 면접에서 안 됐는데 또 전지사업부 품질을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LG화학의 사업 영역이 굉장히 다양한데 거기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파트가 배터리 파트고 그다음 품질로 가게 되면 생산보다는 선호도가 더 많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여기도 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면접을 본인이 많이 떨어졌다고 아마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유라에서 안 된 거 요거 하나만 떨어진 거고 나머지 두 군데는 어찌 보면 당연히 떨어질 수 있었던 그런 기회였다. 그래서 너무 작아지지 않고 도전을 더 많이 하셔야 된다는 말씀 우선 드리고 싶어요. 아직은 기지개를 제대로 안 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본인은 이제 이만큼 폈는데도 왜 시원하지 않지라는 그런 느낌 받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그 지원한 걸 보니까 직무에 대한 궁금증도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제가 붙은 부분이 품질도 붙었고 그다음에 또 ASML 같은 경우는 또 CS도 붙었고 예. 또 현대자동차는 생산 기술도 이렇게 붙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어떤 특별한 강점이 있어서 이렇게 뽑았는지 아니면 그냥 졸업했고 기계과 졸업해서 그냥 뽑혔는 건지 그런 게 좀 그거는 지금 궁금해요.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현대자동차로 가게 되면은 현대자동차는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거든요. 조립만 하는 회사예요, 사실은요. 물론 연구개발로 쓸 수 있지만 뭐 스펙 관련된 부분들, 그러니까 본인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석사 친구들의 경쟁을 또 고려해야 되니까 현대자동차는 뭐 생산 쪽으로 가는 거 오케이고 실제로도 서류가 붙었죠. 그다음에 ASML은 어차피 반도체 장비 만드는 회사고요. 그 장비를 국내에서 만들기보다는 유럽에서 만들고 여기서는 셋업이 메인이니까 어차피 CS 엔지니어 직군이 채용의 거의 대다수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쪽으로 가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그릇된 판단을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제가 좀 눈여겨볼 부분은 뭐냐면 지금 본인한테 제일 확률이 높은 건 당연히 이제 자동차하고 자동차 부품 업계를 보겠지만 채용 규모가 압도적인 건 전자 제로 파트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솔라셀 이쪽이에요. 이 네 가지가 제일 중요한데 지금 삼성은 지금 파운드리 FG군으로 썼죠, 그죠? 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당연히 쓸 수 있고 FG군으로 가는 게 제가 보기엔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직군하고 FG군이 있는데 이직군은 반도체 공정 관련돼서 연구 개발을 진행하게 되고 FG군은 설비를 셋업하는 업무를 진행하니까 기계적인 설계와 해석, 또 그다음 열 유체 해석 이런 부분들의 활용도가 충분히 있죠. 근데 지금 마찬가지로 하이닉스 관련된 부분도 공정으로 썼는데 여기가 안 됐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엔 자소서가 좀 문제일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조금 더 되뇌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LG 디스플레이도 지금 도전을 했죠. LG 쪽이요. 네, LG 디스플레이 어디로 썼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기구 설계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기구 설계는 별로 좋은 선택은 못 돼요. 그러니까 그쪽도 마찬가지로 공정을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채용 확률이 높았던 파트 되뇌어 보면 자 현대자동차하고 삼성전자는 인적성 가서 안 된 거예요. 그다음에 SK 하이닉스도 원래 됐었어야 됐는데 여기가 안 됐죠. 이 부분은 전 자소서가 의심스럽고요. LG 디스플레이는 엄한 됐었어요. 그래서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파트라고 하면 물론 작은 기업들 관련돼서는 어차피 채용 규모가 적으니까 안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요 메이저 기업들에 대한 본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우선은 제일 중요한 건 인적성 공부가 될 거예요. 그다음에 전자재료 파트에서 본인이 좀 어필할 수 있는 학업 이력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면 단기로 진행되는 반도체 공정교육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온라인도 있고 오프라인도 있고요. 그거는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걸 하게 되면 8대 제조 공정을 본인이 좀 공부를 하게 되고 PT 면접장 가서도 어필이 가능하죠. 그 부분. 그리고 사실 지금 중학생한테 제일 큰 약점은 지금 인턴 이력이 없는 거죠. 나이 대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강하기 위해서 고민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아까도 뭐라고 했죠? 헤드헌터 얘기했더니 이런 데를 내가 가야 되나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했는데
지금 뭐 이제 기찬 쌤께서도 인턴 얘기했었고요. 예. 대기업 말고 뭐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나 뭐 강소기업도 있겠고 이런 데는 지원할 생각을 잘 안 했나 봐요. 거기도 지원을 계속 하긴 했었는데 서류에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여기 다 쓴 게 아니에요, 그럼요? 네, 거기 약간 27개 지원했다고 했는데 거기에는 조금 더 작은 기업도 약간 포함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오히려 서류가 더 안 되고 그랬구나. 예, 기회가 더 없었습니다. 예, 지금 뭐 기분이 안 좋은 건 아니죠? 긴장 좀. 그래요. 예. 그렇게 좀 웃으라니까 그렇게 좀. 예. 아니 뭐 이게 우환이 있는 것 같아서 말을 하기가 좀 긴장을 좀 어려워서.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긴장 좀 푸시고. 근데 아무튼 예. 그 아까 얘기했던 안들 봤더니 탈락한 곳보다 붙은 곳이 굉장히 좋은데요. LG 화학도 있었고 그러니까요. ASML 코리아도 있었고 현대차, 삼성전자. 그러니까 뭐 저희가 상당히 좀 그 메인 기업들이 다 있었는데 보니까 그 직무도 좀 다르고 그래서 지원 결과를 보고도 어떤 공통점 찾아야 될 텐데 직무가 어떤 게 좋을지를 뭐 떠올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봐야 돼? 이 조시 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 돼요? 직무는 지금 제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아까 그래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요. 그러니까 기구 설계도 이제 써야 되고, 그러니까 세 덩어리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인턴은 없지만 해외에서의 뭐 지금 그 워킹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학이 좀 올라가야죠. 그러니까 지금 갖고 있는 스피킹 등급 가지고 물론 도전은 가능하지만 외국계 기업의 필드 어플리케이션 엔지니어나 CS 엔지니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술 영업 직군으로 가는 데 있어서는 해외에서의 체류 경험도 있는데 지금 어학 점수는 그냥 기계과 평균 수준이기 때문에 조금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외상 기업들, 외국 기업들을 쓸 때는 이 기업들은 국내에서 개발을 하기보다는 셋업을 하니까 기술 영업으로 가는 거 오케이 쓸 수 있고요. 그다음에 어차피 기계과이기 때문에 기구 설계 파트하고 생산을 같이 두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주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 모비스 정도 수준이라고 하면 석사들과의 경쟁이라든가 본인의 스펙을 좀 고려해서 이때는 제조 생산 쪽을 많이 써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전자재료 파트라고 하면 본인이 공부했던 설계보다는 시뮬레이션이나 해석이라는 것은 R&D 파트보다는 공정을 관리하는 파트에서 많이 활용이 되니까 이쪽 덩어리는 또 생산으로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현대자동차 2차 벤더급, 그다음에 기구 설계 파트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R&D 직구는 연구개발 가는 거죠. 품질은 저는 너무 많이 품질에만 매몰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너 생산 쓸래, 품질 쓸래, 그럼 대다수가 이제 품질만 두드리게 되는데 또 이쪽은 또 그거를 전문으로 했던 산업공학도들이 있는 것도 현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비중을 두시고요. 그러니까 생산과 R&D,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자재료 파트, 외국계 기업의 CS 엔지니어.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전자재료 파트에 도전한 데 있어서 외국계 기업에 대한 도전을 생각해서 어학을 조금 높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 현차하고 삼성, 제일 중요한 본인의 메인 먹을거리에서 인적성에서 떨어졌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공부를 하고 그다음 인턴이 없다는 걸 조금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 방학 시즌 때 길게는 하지 말고요.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좀 단기 알바라도 좀 했으면 하는 바람, 공장에서 진행되는 그런 것들은 어차피 서류상으로 확인하는 건 아니니까 조금 기간을 확장시킬 수도 있잖아요. 우리 사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업 내부적으로 이루어진 조직 생활에 대한 강점을 어필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반도체 관련돼서 학업 이력이 좀 부족할 때는 공정교육을 좀 초과시키는 부분. 저는 이 네 가지 정도가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를 남아있는 2달 동안 전념해가지고 획득을 하면 다음 시즌도 도와질 것 같고요. 자소서는 아까 제가 SK 파트 때도 좀 지적을 했듯이 뭔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도 같이 병행이 돼야겠죠. 그래요. 아무래도 아까 기찬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채용 규모가 큰 곳에서 탈락을 했다는 게 굉장히 좀 아쉬워요. 아쉽습니다. 이 인적성은 몇 건 정도 풀었나요? 인적성 같은 경우는 G사트만 4권 정도 풀었고요. 삼성 인적성만 4권 정도 풀었고 그다음에 LG, 그다음에 현대차 이렇게 한 권씩 풀었습니다. 총 6권. 근데 저기 뭐야 4권 풀면은 보통 삼성 되지 않아요? 아니죠. 뭐 많이 푸는 친구가 15건도 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권수에 비례한 그쵸. 건가? 그건 아니지 않아요? 이번 하반기 조학생 지금 보셨으니까 추리가 보통 한 몇 개 정도 틀린 것 같아요? 한 10개 정도는 틀린 것 같습니다. 영역별로? 추리 같은 경우는 한 네. 10개 정도 틀렸습니다. 추리 다 합쳐서? 네. 그 정도면은 지금 수리가 20문제고 추리가 30문제거든요. 그러니까 50문제 중에서 10개 정도 틀렸다고 했잖아요. 무난한 거예요? 많이 틀린 거예요. 네, 지금 되게 쉽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GSAT 상하반기 수준으로 따져보면 몇개 지금 틀려야 풀고 돼요? 있는 문제집보다 훨씬 더 난이도가 낮아요. 지금보다 한 영역별로 더 많이 좀 지금 10개는 솔직히 10개를 지금 본인이 틀렸다고 하니까 풀었다는 기준으로 따지면 적중률 아마 그거보다 더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조금 더 실력이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어느 영역이 제일 약했어요? 하반기 시험 볼 때? 아무래도 추리 쪽이 제일 약했어요. 추리 축이요? 네. 시각적 사고나 상식은 괜찮았고요.
상식도 그렇게 잘하진 못했는데 상식에 50개 중에 몇 개 정도 맞힌 것 같아요? 거기도 한 40개? 30개 정도? 그 정도면 또 많이 틀렸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또 상식은 이번에 사라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학생 입장에서는 또 유리해지는 거니까 지금보다 조금 더 가열차게 공부 좀 더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보다 좀 더 인적성에 대한 집중도는 이루어져야 예. 된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러니까 뭐 인적성을 하면서 어려운 건 혹시 있었어요? 뭐 좀 구체적으로 좀 이거는 이렇더라 뭐 이런 게 있었어요 혹시? 인적성 하면서 아무래도 속도 싸움이 있기 때문에 인적성은 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많이 약한 것 같아가지고 속도가 느린가 보네요. 이거 뭐 이런 부분 좀 잡을 수 있나 이런 거는? 그러니까 삼성 G4는 사실 다 속도와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시간 낮으면 수리는 뭐 다 맞출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조금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한 가지 좀 유의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에 G4 시험에서 상식 파트가 사라졌거든요. 예, 그리고 17년 상반기부터 난이도가 이렇게 급격하게 낮아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풀고 있는 문제집들이 주로 16년도 기준으로 출간이 됐기 때문에 실제 나와 있는 문제보다 문제집들이 훨씬 더 어렵죠. 그래서 이번에 아마 다른 출판사, 여러 가지 출판사들이 아마 난이도를 낮출 거예요. 17년도 상반기, 하반기가 둘 다 쉬웠으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렇게 쉬워진 마당에 상식 파트까지 사라지게 되면 난이도 조율이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추측이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집을 풀 때는 여러분들이 좀 어려운 수준 위주로 풀어야 한다. 그다음에 시간 제거 푸는 연습이 제일 중요해요, 사실요. 그러니까 그분에 더 집중을 하셔야 되고 자료 해석이 사실은 제일 시간이 많이 소요되거든요. 그래프나 비율 계산 관련된 부분. 그 부분을 조금 더 빨리 하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해봐야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우리 또 조 학생이 공학도기 때문에 어떤 프로젝트들을 좀 진행했는가 이런 것들도 예. 중요할 수 있을 텐데요. 뭐 다 쓸 수는 없겠고 선별해서 그 중에서 좀 쓸 수 있는 것들만 골라서 쓰는 부분이 필요할 텐데 어떤 걸 일단 좀 했는지 좀 들어볼까요? 네, 우선 첫 번째 좀 힘을 내서 얘기해봐요. 예. 네, 이게 조금 많이 했습니다. 제가 많이 다 얘기해도 돼요. 예, 괜찮아요. 다 얘기하세요. 예. 첫 번째로 했던 거는 응용 재료 역학이라는 것을 했는데 그러니까 응용 재료 역학 과목에서 구피 능력을 받는 최적의 볼을 선정하는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예. 이거 같은 경우는 스트레인 게이지를 활용해서 변형률을 측정하고 그래서 최고의 형상의 볼을 선정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예. 했었고 그랬군요. 그다음에 또 CAD 과목에서는 물통을 3D로 모델링하는 작업을 했었고 예. 그럼 동력학 과목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에서 동력학 관련 주제를 선정해서 그거에 관한 발표를 하는 거였는데 그때 제가 알까기에서 이기는 방법 이런 걸 굉장히 재밌었겠네요, 네. 이건요. 해서 했고 네. 그다음에 자동화 시스템 이제 3학년 2학기 때 한 과목인데 이때 제가 처음으로 이제 좀 뭔가 제대로 만들기 시작했었는데 그때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휠체어를 제가 제작을 했었고 예. 그다음에 컴퓨터 제어 프로그래밍에서 웹캠을 이용해서 그 이미지를 받아들이고 그거를 로봇이 대신해서 그려주는 그런 프로젝트도 했었고 그다음 CA라는 과목에서는 그다음에 의자를 3D 모델링 한 다음에 거기다가 하중을 주고 그걸 어떻게 견디는지 그런 해석을 하는 프로젝트를 했었고 그 졸업 작품으로는 또 승하차가 용이한 스마트 휠체어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서는 이제 블루투스 통신을 이용해서 이제 휴대폰으로 조작이 가능하게 하는 그런 휠체어를 만들었었고 마지막으로 제가 메이커스페이스 팹랩 서울이라는 곳에서 제가 잠깐 교육을 받았었는데 그때 프로젝트로 아이언맨 장갑을 제가 혼자서 이게 뭔 얘기예요? 아이언맨 장갑이라는 게? 이게 그렇게 별건 아니고 불이 나와 거기서 뭐 나와요? 네 이렇게 3D 프린터로 이제 장갑을 설계를 해서 제작을 하고 거기다가 이제 LED가 달려 있어가지고 불빛이 나. 이렇게 하면 네, 이렇게 아이들이 좋아하겠군요. 장난감 같은 걸 말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센서가 달려 있어요.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상당히 여러 가지 프로젝트 많이 진행한 했네요. 것인데 이 중에서 좀 쓸만한 것과 버릴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부찬 쌤? 조 학생은 제가 남 같지 않아서 드리는 말씀인데 아주 전형적인 공대생이거든요. 저도 이공계예요. 근데 면접장 가서 지금처럼 얘기하면 아마 면접관이 잘 거예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 동안 의사 전달을 빨리빨리 진행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여기 있는 것들을 그렇게 하나하나 다 나열하려고 하면 아무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주학생이 했던 그 프로젝트 얘기를 정리해서 이야기한다면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기계공학을 전공하며 3가지를 주력으로 공부를 해왔습니다. 첫 번째는 제 기계공학 본연의 이론 관련된 부분들을 탄탄히 익히기 위해서 동역학 관련된 부분들을 게임과 접목시켜 이론 관련된 부분들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저는 소프트웨어나 시뮬레이션 관련된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CAD 툴을 활용해서 구체적으로 물통 관련된 3D 모델링을 진행했던 경험이 있고 CAD 툴을 활용해가지고 역학적인 해석을 진행했습니다. 앞으로 기업에서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소프트웨어나 툴에 대한 그런 적응력이 중요할 것인데 학업 시절 이런 부분들을 저는 차근차근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공학적인 실전 프로젝트 과정입니다. 저는 인베디드 프로젝트와 관련된 경험들을 익히기 위해서 휠체어를 제어하기 위해 2가지 모터를 활용하여 위치 제어를 했던 경험이 있고 여기 나와 있는 드로잉 과제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미지 센서를 통신과 연동시켰던 경험이 있습니다. 덧대어 간단한 프로젝트이지만 학업을 떠나 아이언맨 장갑 프로젝트를 통해서 센서를 보다 체계화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도 저는 진행해 왔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이론과 시뮬레이션 그리고 실전형 경험 이 3가지를 규합하여 저는 귀사의 훌륭한 엔지니어로 거듭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면접장에서 제가 얘기하는 템포와 컨텐츠로 내용이 와야 얘가 이론도 공부했고 소프트웨어 툴도 익혔고 서각이 출신이니까 확실히 프로젝트를 다른 친구들 대비 많이 했으니까 본인보다 학교가 좋은 친구들 대비 좀 적응력이 있겠다. 인턴이 없지만 프로젝트는 많이 진행했구나. 그러니까 자소서에도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보나마나 또 그렇게 안 적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접근과 지금 템포나 말하는 연습이 이루어져야지 지금처럼 얘기하게 되면 그건 잘 알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주학생을 보면 성실해 보이고 여기 들어와서 우리 시쳇말로 뭐 뺀질뺀질 거릴 그럴 캐릭터는 안 보이는데 여기는 학교가 아니라 기업이기 때문에 템포도 좀 빨라야 되고 우리 지금 시쳇말로 좀 빠리빠리한 맛도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인적성과는 별거이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액션 아이템에 또 한 가지가 더 추가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발빠르게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정확한 저도- 포인트를 뽑아주시는 것 그렇게 같아요. 하면 홍기찬 합격.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면 합격하는 거죠? 녹화하셨다가 그래도 떨어질 예. 수 있죠. 근데 저 주학생은 조금 지금보다는 좀 올라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러니까요.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요. 큰일 나는 그러니까 거예요. 녹화를 그죠? 꼭 해두시고 좀 어. 철저하게 분석을 좀 하셨으면 그러니까요. 예,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졸업 유예 기간에 그 아이언맨 장갑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졸업을 유예한 이유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제가 졸업을 유예한 거는 아무래도 좀 취업 준비가 좀 덜 됐다고 생각했고 또 뭐 인턴 경험을 쌓기 위해서라도 졸업 유예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고 왜냐면 졸업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인턴을 지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조금 미뤄서라도 인턴을 할까 이렇게 해서 지원을 했었는데 인턴을 못했네요. 네, 인턴을 못 하고 그냥 교육만 받았습니다. 예. 그랬군요. 그러니까 이거는 많은 학생들이 고민하는 부분이어서 왜 유예했냐라고 이렇게 뭐 다그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이런 상황에 놓인 친구들이 있을 텐데 공백기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방어를 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좀 그러니까 졸업 유예는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요. 또 학생들도 이상한 소리 하거든요. 그러니까 학교를 왜 이렇게 한 학기 더 다니신 거죠? 물어보면 저는 기계공학도로서의 저의 실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역학을 가다듬고 조금 더 실무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한 학기를 더 다녔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그냥 있어 보이는데 그래도 뭐 이게 이상한 거죠. 왜 그래요? 우리가 그러려고 한 학기를 더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취업이 안 돼서 한 학기를 더 다니게 됐다라고 솔직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취업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아까 그 얘기가 좋죠. 뭐 인턴을 조금 더 해보면 저희 경쟁력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한 학기를 더 다니게 됐다. 그러니까 이걸 그냥 솔직하게 이렇게 다가가야지 뭐 본인을 또 거기에 대한 논리 구조를만 만들어서 얘기하게 되면 더 와닿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리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요즘 뭐 졸업유예하는 친구들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설명이 안 되는 시간이 많아지는 게 문제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 뭐 제가 아까 대기실에서 들었는데 삼수를 했대요. 삼수는 설명이 되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뭐 시행착오 겪고 실력이 좀 부족해서 대학 입학 자체가 많이 지연됐다. 그 정도는 괜찮으니까 너무 그것 때문에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지금 30이라는 나이가 저는 걱정스러운 게 아니라 지금 면접자에서 얘기하는 저 템포가 걱정스럽고 맞아. 인적성 시험 자체가 걱정스러우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겼으면 좋겠어요. 빈 공간에 대한 그 두려움을 갖기 전에 그때 뭘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막연한 누구나 할 수 있는 그 네. 두려움 갖기 전에 그 공간을 좀 채우기 위해서 애를 쓰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죠? 결국은 네. 이 솔직함이 최고의 근데 무기입니다. 보니까 얼굴 보면은 네. 솔직해 보여요. 거짓말 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군요. 비록 예. 말은 좀 짧을 수 있어도 일단 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런 게 딱 이렇게 확보가 된 그런 그래요?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럼 기찬 쌤한테 한 번 네. 더 여쭤봐야 될 게 이제 상반기에 어떻게 준비를 해서 어떤 직무에 지원을 하면 될지 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더 이야기를 좀 나누다 보면서 제가 걱정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지금 기술 영업은 더 멀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공계인데 해외 이력이 있고 어학이 지금보다 한 등급 정도 올라가면 기술 영업 도전이 가능한데 지금 이야기하는 본인의 성격이나 자질로 봤을 때 영업적인 능력은 현저하게 좀 부족해 보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저는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비중을 너무 올인하진 않았으면 좋겠고요. 오히려 그러니까 제조 생산과 아까 기구 설계 뭐 이런 파트 원래 이공계 본연의 직군 여기에 좀 집중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생각은 갖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지난 시즌 때 되게 많이 썼는데 제가 보기엔 많이 쓴 거 아니고 그 다음에 안 된 이유가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인적성이나 면접 뭐 이런 부분의 미스 포인트인데 아 나는 원래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오케이 공기업으로 가야지. 그러면 지금 이미 기사 있는 것도 아니고 딸 수도 없고 그리고 그 공기업으로 간다고 하면 또 거기는 그 공기업 프로세스에 맞춰서 준비된 친구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또 올인하는 의사결정을 저는 권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도전하고 있는 타겟이 조금 더 넓어지는 이 정도 스코프로 공기업도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저기 주호 학생 지금 첫 방송이어서 네. 본인의 평소의 말투라든가 어떤 이미지가 저희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텐데 네. 반론 제기할 거 있어요? 지금 홍쌤의 어떤 그 예상에 대해서? 제가 아무래도 학교 생활하면서 음. 제가 성격이 그렇게 막 활발한 성격은 아니었지만은 이렇게 활발해지기 위해서 많이 발표도 많이 나서서 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기술 영업에서도 제가 노력을 하면은 개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활발하지 않다기보다 네. 살갑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느낌이. 네. 그러니까 말을 못하고 무슨 내용제 그냥 떠나서 이렇게 친절하지 않은 느낌? 좀 이렇게 딱딱한 느낌이어서 그런 말을 한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떤 성격이에요? 근데 사실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듣습니다. 그렇죠. 네, 친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여자친구들이 고생 많이 하겠어요. 보니까요. 그리고 이게 무뚝뚝한. 이것도 약간 친데레 타입인가 봐요. 그죠? 속으로 속정은 많지만 속정도 없나요? 속정 맞습니다. 속정 정말 힘드네요. 예, 방송 진행하기 힘드네요. 예, 예, 일단 속정 많은 끌어내려니까 힘드네요. 많다고 예.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첫 방송 출연인데 좀 떨리진 네. 않았어요, 주호 씨? 좀 많이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혹시 실수는 하지 않을까? 방송 이런데 나와본 게 처음이라서. 지금까지 실수한 거 얘기하려고 나온 건데 뭐 실수할 게 더 뭐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네. 끝으로 좀 기찬 쌤 자주 보기 힘든 사람이니까 좀 궁금한 거 있으면 그냥 시원하게 좀 물어봐요. 다 답해 줄 거예요. 예. 궁금한 거 있어요? 제가 좀 많이 궁금했었던 게 있는데 이게 제가 프로젝트를 많이 하긴 했지만 그게 또 다른 친구들도 다 공대생이면 다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좀 난이도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한 게 별로 없다고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또 그런 데서 자신감이 안 나오는 것 같고 면접장에서 이거를 얘기해봤자 어차피 다른 친구들 다 했을 텐데 이게 제 강점이라고 말할 수 있나 약간 그런 의문도 들고 그래서 제 강점이 뭔지도 약간 궁금하기도 하고 궁금할 것 같아요. 처음 네. 마음은 그러니까 충분히 주호 이해할 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세요. 본인이 서류가 그나마 붙고 면접장까지 가는 이유는 기계과라서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학교 레벨을 보면 뭐 물론 좋은 대학인데 우리나라 최고 명문 대학은 아니잖아요. 인턴 안 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을 뽑는 이유는 프로젝트가 있기 때문에 본인을 뽑아요. 그것까지 날아가게 되면 본인을 뽑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좀 되뇌어봐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서가기 출신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요 정도 레벨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를 참 많이 하는 학교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자신감 갖고 얘기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물론 거짓말을 할 수는 없지만 내 판매 브로셔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내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내가 맡은 영역은 전체가 아니고 이 부분의 일정 부분이지만 전체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그 과정에 내가 동참해서 같이 회의를 하고 또 내가 맡고 있는 파트에서 공학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내가 무슨 노력을 했었다. 그 정도는 자신감 갖고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 지니어브의 판가름은 면접장에서의 나의 우리 흔히 얘기하는 디펜스죠.
그러니까 면접관 질문했을 때 본인이 커버할 수 있는 파트라고 하면 그건 본인이 한 거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좀 어깨 쫙 펴고 얘기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방송을 통해서 사실 이런 부분을 다 공개하는 게 진짜 쉽진 않거든요. 떨린 거죠. 그러니까요. 대부분의 학생이 못할 마음인 건데 예. 여기 나왔던 자체가 그럼요. 굉장히 큰 용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조시 수고했고요. 내일은 또 자소서 컨설팅 이어지니까요. 그래요. 내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홍기찬 감사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알찬 1부였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김한 캐스터와 함께하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또 취준생들을 위한 발빠른 뉴스를 전해드리는 취업인 뉴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걸음이 늦다고요? 열정의 걸음은 더 빠릅니다. 잘 못 본다고요? 내일의 희망은 더 잘 봅니다. 표현 방법이 다르다고요? 소통의 대화는 더 따뜻합니다. 더불어 일할 때 희망은 빨라집니다. 일자리는 나누고 희망은 더하며 누구나 동등하게 땀으로 평가받는 함께 일터. 모두가 행복해지는 일터입니다. 함께하자는 생각, 모두의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잡정센터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2부에서는요. 취업 준비생들이 꼭 알아두면 좋을 뉴스만 제가 골라 전해드리는 취업인 뉴스가 준비되어 있고요. 아, 네, 성공 취업 2부에는요. 전국 네.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 전해드리는 일자리 방방곡곡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네. 만나보시죠. 함께 보시죠.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월요일마다 만나뵙는 분이죠. 전라도 광주의 김건우 주무관님부터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무관님. 네, 안녕하세요. 강주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김원우 주무관입니다. 네, 오늘 준비된 일자리 소식 무엇인가요? 네, 첫 번째 전남 지역 일자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강주 고용센터 구인 발굴팀에서 발굴한 사업장은 전라남도 곡성군 옥감면에 위치하고 있는 건축 및 토목 건설 업체인 주식회사 우리종합건설입니다. 현장 시공 및 현장 공무 등 업무를 담당할 작업 반장급 토목 건축 기술자 4명 채용할 계획입니다. 학력 무관하나 경력은 3년 이상입니다. 급여는 연 4천만 원 이상 지급됩니다. 접수 마감은 1월 15일까지이니 관심 있는 분들은 서둘러 주시고요. 접수 방법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경력 증명서들을 준비하셔서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네, 작업 반장급 토목 건축 기술자를 4명 채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빠른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바로 알려주시죠. 네, 두 번째 소식은 취업특강 소식 준비했습니다. 강주 고용복지 플러스센터에서는 지역 구직자들의 취업을 위해 취업 성공에 필요한 노하우를 알기 쉽게 알려주는 취업특강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2018년에도 프로그램 계속됩니다. 1월 15일 일자리를 위한 나만의 전략 및 산업안전보건교육, 1월 22일 효과적인 구직활동 방법 및 창업준비 등을 각각 운영할 계획입니다. 프로그램은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강주 고용센터 9층 취업특강실에서 진행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구직자분들은 일정을 참고하셔서 미리 워크넷을 통해 신청하거나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하셔야 합니다. 프로그램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50번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네, 다양한 취업 특강 프로그램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주무관님.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경기도 연결해 봅니다. 성남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이은경 주무관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성남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은경 주무관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돼 있나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요, 주식회사 성지공조기술입니다. 대형 건물의 냉난방 실외기, 그다음에 냉동기, 공조기 연구 설계 및 제조하는 기업으로서 위치는 성남시 분당구 삼편동에 있습니다. 이번에 모집하는 분야는 격리사무원 1명을 모집하고 있고요. 주요 업무는 4대 보험, 일반 사무, 세금 계산서 발행 및 은행 입출금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 버전 사용 가능자가 필수 조건이고요. 학력 조건은 초대조 이상 학력으로 2년 이상의 경력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주 5일 근무고요. 점심 식사가 제공이 됩니다. 급여는 연봉 2,800만 원 내외고요. 면접 후에 결정이 됩니다. 모집 기간은 채용 시까지고요.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워크넷 채용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격리사무원 1명을 채용한다고 합니다. 구직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개해드릴 기업은요. 고그린 라이프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유아용품 제조 및 도소매열 기업이고요.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모집하는 분야는 조립 생산 직원 1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담당 업무는 젖병 조립 및 부품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고요. 지원 자격은 고졸 이상의 학력으로 경력은 무관합니다. 주 5일 근무고요. 급여는 연봉 2,200만 원 이상입니다. 모집 기간은 1월 26일까지고요.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워크넷 채용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관심 있으신 구직자분들은 마감일이 1월 26일이라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주무관님. 네, 고맙습니다. 일자리 방방곡곡 전라도와 경기도의 채용 정보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구직자들이 꼭 알아야 할 소식들을 발빠르게 저희가 알아보는 코너죠. 취업인 뉴스 시간입니다. 네, 2부의 도우미 김하윤 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오늘 바쁘네요, 하윤 오늘 캐스터. 바쁘네요. 아, 네. 제일 바쁘네요. 네, 그렇죠. 김하윤 캐스터였다가 윤희윤이었다가 오늘 그렇습니다. 참 바쁩니다. 네. 새해 들어서 우리 김학현 캐스터는 뭐 연합뉴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워낙 뉴스 날씨 전하느라 바쁘셔갖고 바빠요. 예. 연말연시 뭐 어떻게 보냈는지 좀 들어볼까요? 연말연시요. 정말 선배님도 아시겠지만 뉴스만 했죠? 네, 선배님과 함께 뉴스를 계속 열심히 하고 일복이 터졌던 연말이었습니다. 올해는 특별한 좀 계획 없어요? 새해가 됐는데. 새해예요. 새해 계획이라기보다는 네. 제 목표가 올해 감기 안 걸리는 거. 어, 제가 지금 맞아요. 야외 준비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감기 아직 안 걸렸죠? 네, 아직까지는 안 걸렸는데요. 지금 독감 유행이라고 해서 그렇죠. 네, 주사를 못 맞았거든요. 그래서 독감 안 걸리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이라도 주사를 우리 맞는 게 김학현 캐스터가 나을까요? 좀 말라 보이지만 네. 날씨는 뭐 말라 보이지만 마른 사람들이 또 이게 강해요. 그러니까 아프지 않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야외에 오래 있었는데 불구하고 그러니까 간골입니다. 건강하게 잘 네. 간골. 그러니까요. 네, 간골입니다. 간골을 네. 계속해서 유지하는 한 해가 되는 걸로 예방 저희가 접종도 좀 맞을 수 있으면 미리 좀 맞아두고요. 그러니까요. 예, 평소에 좀 많이 드시고 네. 네, 체력을 좀 길러주셔야겠습니다. 조수연 아나운서는 뭐 이렇게 건강 관리하는 법 있습니까? 따로? 저는 뭐 마르지 않아서 자주 아파요. 말라 보여요. 왜 그래요? 예. 그럼 저는- 저는 맨날 아파야 되나요? 네, 저희는 건강 관리 잘해야 되거든요. 네. 네, 뭐 영양제도 틈틈이 챙겨 먹고 있고 운동도 예.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러게요. 요즘 너무 춥다 보니까 사실 운동하기가 정말 꺼려지거든요. 운동하나요? 뭐 원래 저는 유산소 정도는 집에서 어. 꾸준히 했었는데 요즘은 날이 추워서 그냥 그러게요. 껴안고 이불 밖은 위험하다고 하잖아요. 귤만 까먹고 있는데 예, 새해 들었으니까 이제 그러게요. 네, 뭐 이번 주부터는 좀 운동을 조금이라도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들 좀 건강 관리 좀 잘하셔야겠고요. 특히 우리 박성현 아나운서도 워낙 간골이긴 한데 요즘 워낙 무리하다 보니까 좀 몸살이 와서 오늘 좀 네. 이제 뭐 교착이 됐습니다만 네, 어쨌든 괜찮으시죠? 빨리 네, 보고 있는 빨리 박성현 아나운서 돌아와요. 힘내서 돌아오세요. 네, 안 돌아와도 좋고요. 알겠습니다. 예. 본심이 나오네요. 네. 자, 오늘 첫 뉴스 김학현 캐스터 어떤 거 가져왔습니까? 네, 올해 첫 취업인 뉴스에 함께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네. 첫 번째 뉴스는요. 예. 새해라고 해서 일상이 특별하게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해에는 정부에서도 청년층과 사회 초년생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새로운 법과 정책들을 많이 내놓았는데요. 그렇군요. 올해 첫 번째 뉴스 모르면 손해 꼭 알아야 할 2018년 달라지는 것들입니다. 이런 게 모르면 손해. 알짜배기 모르면 손해란 정도예요. 구절이 아주 눈에 귀에 콱 박히는데요. 예. 어떤 것들이 좀 달라지는지 첫 번째로 좀 짚어주시죠. 예.
네, 첫 번째로는요. 바로 핫 이슈 중에서도 핫 이슈, 바로 최저시급입니다. 그렇습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최저시급이 7,530원으로 바뀌었는데요. 법정 근로시간 기준으로 주휴당, 수당 포함한 최저임금은 157만 3,770원, 약 160만 원대입니다. 네. 법정 근로시간 또한 바뀌었는데요. 법정 근로시간은 기본 근로시간인 주 40시간에서 연장근로 12시간을 포함한 52시간으로 기존의 68시간보다 16시간이나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시간은 줄고 돈은 좀 늘어나는 2018년이 됐네요. 네.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수요일이었죠. 취준위에서 송진원 쌤이랑 얘기를 했던 부분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역시 최저시급이 핫 이슈 중에 핫 이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예. 자세하게 좀 더 알아보고 싶다면 지난 수요일 저희 방송 챙겨보시면 네, 유튜브에 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주 수요일 취준위에서도 또 다를 예정이니까 많은 시청 미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두 번째 정보 알아볼까요? 예. 네, 두 번째는 바로 일자리 안정자금입니다. 최저임금 해결사로 불리는 이 제도는요, 최저시급 인상으로 인한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완화, 근로자의 고용 유지가 목적인 제도입니다. 30인 미만을 고용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상 근무 중인 월 190만 원 미만을 받는 근로자 1인당 월 13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한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지급된다고 합니다. 주 단위 소정 근로시간이 10시간 미만이면 3만 원, 그리고 10시간 이상 20시간 미만이면 6만 원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사업주분들이 꼭 좀 챙기셔야겠습니다. 예, 예, 예. 네, 30인 미만 사업장 기준으로 지원이 가능하고요. 또 네.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한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네. 이런 법률은 좀 더 혜택 받는 폭이 좀 많이 넓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맞아요. 생각이 이게 드네요. 보니까 저희가 최저임금제 얘기하면서 그때 예. 그랬지만 지금 그게 도입되면서 오너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되니까 근로자 해고 그러니까요. 같은 부작용이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고 하는데 이런 혜택은 좀 더 확대가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예. 들고요. 자, 세 번째 정보도 좋은 것 같습니다. 좀 알려주시죠. 예. 네, 세 번째 소식은요. 이게 취준생이나 사회초년생분들뿐 아니라 모든 네. 분들에게 희소식일 것 같습니다. 이번 연도에는 휴일이 주말 포함 다 해서 무려 119일이라고 야, 하는데요. 네. 네. 주말이 이틀 얘기하는 거죠? 토일. 네, 그렇죠. 이제 주말까지 포함해서 휴일이랑 이제 주말 포함해서 119일이라고 그렇죠. 합니다. 예. 작년처럼 추석 때 열흘간 이어지는 연휴는 아쉽게도 없지만요. 음. 설 명절은 2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 동안 이루어지고요. 예. 추석은 9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연휴고요. 만약에 27일, 28일 이틀을 휴가를 내면 최대 9일까지 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게요. 9일이면 날이 또 좋아가지고 지난번처럼 이 민족데이도 십며칠이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공항도 그렇습니다. 마비되고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9일의 휴일을 놓칠 수가 없겠다고 없습니다. 얘기하시지만 네. 저희는 뭐 다른 얘기여서 저희는 아니 뭐 저희는 봉사라는 봉사하는 생각으로 마음으로 여러분 생각하고 쉽게 같이 편하게 놀 수 없죠. 놀다 오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빨간 표시 꼭 회시해 두시고요. 네, 9일이라니. 예. 씁쓸하네요. 다음 소식. 네. 네, 이번 정보는요. 공무원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예. 수험생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2018년 공무원 채용 기간이 모두 281일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1차 시험부터 최종 선발까지 약 10개월이 소요되던 5급 기술 공채가 95일로 줄어들었고요. 예. 그리고 5급 행정과 7급 공채는 60일, 9급 공채는 66일이 짧아진다고 합니다. 예. 또한 경찰과 소방관 등 현장 민생 공무원 증원 방침에 따라서 국가공무원 채용 인원이 12,221명 늘어난다고 합니다. 지방 공무원 증원 규모는 연내 확정되고 공립학교 교원, 지원 공무원 등은 대상이 아니니까요. 요점은 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요. 공무원 시험이 워낙 기간이 길어가지고 준비하는 이게 사람들은 준비하다 피가 말라요. 지쳤다가 안 되면은 그러니까요. 마음고생이. 그 손해가 뭐 시간이든 비용이든 이만저만이 아닌데 그래도 또 공부해온 것들이 아까워서 놓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10수생, 뭐 11수생 이런 분들이 장기 수생들이 자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이 희소식이 전해져서 정말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식단도요. 예. 회전율이 빠른 데가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이렇게 길게 있으면 예. 다 들어찼는데 이제 언제 먹고 나오나 싶어서 빨리빨리 먹고 빨리빨리 빨리빨리 빠져주는 그렇게. 게 뭐 여러모로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예.
네, 5번째 정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청년 희망 키움 통장입니다. 통장이군요. 네, 생계수급 청년 5,000명 대상으로 한 청년 희망 키움 통장은요. 예. 가입 시 3년간 매월 근로 사업 소득에서 10만 원이 공제된다고 하고요. 예. 그리고 국가 예산으로 월 30만 원 지원된다고 합니다. 남주는군요. 본인이 넣는 적금에 국가가 추가로 돈을 입금해서 목돈 마련과 자립을 돕는 제도인데요. 시행 기간별로 요건, 적립 금액, 지원 날짜가 다르니까요. 본인에게 잘 맞는 것으로 선택해서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 이거는 그러니까 본인이 적금을 넣으면 거기에 추가로 지원을 국가가 해주는, 지원을 예. 해준다는 거니까 처음 자립을 하는 청년들한테는 국가에서 조금이나마 좀 딛고 일어날 수 있는 제도를 그러니까요. 마련해준다는 건데 저희 때는 이런 게 없었는지 참 답답한 느낌 들지만 어쨌든 이제라도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다행인 거죠. 이런 디딤돌들이 좀 더 다양하면 좋겠다는 바람을 그러니까요. 가져보게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2017년 정말 우울한 뉴스들 가득했는데 네. 2018년에는 그래도 희망찬 소식들이 좋은 것 먼저 같아요. 찾아오니까 새해 그렇습니다. 벽두부터 들으니까 정말 반갑네요. 네. 네, 그럼 두 번째로 뉴스 또 어떤 걸 준비했는지 김하영 캐스터 들어볼까요? 전해주시죠. 네, 이 뉴스가 조소연 아나운서 마음에 꼭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바로 네. 사장님이 미쳤어요. 시내 중소기업이라 불리는 한 기업에 대한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조소연 아나운서 미치라는 얘기는 아니죠? 네, 사장님이 네. 사장님이 미쳤어요. 미쳤어요라는 예. 건데 얼마나 좋길래 예, 좋은 예. 의미의 미쳤어요일 것 같은데 일단 들어봐야겠네요. 예, 회사가 네. 어떤 건지 좀 들어볼까요? 네, 다들 굴착기 아시죠? 네. 이 굴착기의 손의 역할을 하는 부착 장비가 이 회사의 주력 상품인데요. 바로 데모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입니다. 예. 이 회사가 데모 엔지니어링, 네, 예. 데모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온라인에서 유명세를 탄 건요. 400억 원에 달하는 연매출도 아니고요. 그리고 58개국에 이르는 수출국 숫자 때문도 아닙니다. 그럼 예, 뭐예요? 데모 엔지니어링 그런 게 아니라면 뭐 온라인에서 유명해야 될 이유가 또 뭐가 있을까요? 그래, 이름은 특별히 이렇게 뭐 이렇게 들어본 이름 같지는 데모, 않는데. 그러니까요. 데모, 예. 네, 그렇죠. 이 회사는 대기업 뺨치는 임금과 복지를 제공하는 중소기업으로 유명합니다. 오, 네. 네. 먼저 그렇다면은 네. 저희가 항상 들어봐야 짚어드린 거지만 됩니다. 예. 임금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쵸, 급여가 그쵸. 어떤지 좀 들어볼까요? 네, 먼저 네. 임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이 대졸 신입사원 초임이요. 성과금을 포함해서 연 4천만 원이고요. 4천이요. 네, 4천만 원이고요. 엄청나군요. 임금 인상률은 평균 6%입니다. 최근 3년 동안에는요, 평균 500%의 상여금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야, 정말 쏠쏠하네. 박수 한번 칠까요? 네. 쏠쏠. 순간 좀 돈 계산하느라고 예. 6%면 이제 뭐 4천 시작해서 한 달에 또 20만원씩 더 생겨나는 거고. 금방 집 그러니까 사겠어요. 중소기업에서는 절대 뭐 상생할 수 없는 금액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임금을 준다는 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네, 데모 엔지니어링이 1989년에 설립이 되었는데요. 예. 2000년대 초에는 회사가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여러 문제가 튀어나오게 되면서 예. 실적도 떨어지기 시작했다고 처음엔 좋지 합니다. 않았군요. 네, 이에 혁신과 도약을 위해서 2006년에 성과 공유제를 과감하게 도입했는데요. 직원 사기를 북돋우려 시작한 이 성과급제는 성과 공유제로 업그레이드되면서 상위 10%, 하위 10%, 나머지 80%로 나눠서 성과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역시 그래서 이런 수준의 예. 임금이 가능했던 것이죠. 당근과 채찍이구만요. 그러니까 위기를 좀 기회로 많이 바꾼 기업이 그러니까요.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매출 또한 이렇게 되면 엄청 뛰었으니까 가능한 얘기겠죠?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초기 성과급제를 도입한 뒤 242억 원이었던 매출이 2년 뒤에는요, 376억 원으로 늘었고요. 예. 이후로도 계속 성장세에 있다고 합니다.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직원들 사기 올려주려고 그러니까요. 성과급제를 도입했고 우리가 사람이 또 이제 좋아지면은요 네. 알 수 없는 그 힘이 나오게 네, 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마구 효용적인 나오죠. 힘을 네. 직원들에게 당근을 주면서 나오게 한 거고 이 방법을 택하는 게 뭐 많은 회사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쉽지 않았을 텐데 역시 데모 엔지니어링 대단한 회사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역시 뭐 보니까 제가 느낄 수 있는 거는 상부상조하면 결과에 있어서 또한 효과가 제일 크지 네. 않겠다는 네.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결국에 이렇게 입소문을 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런 남다른 복리후생이 온라인 취업 커뮤니티 등의 사장이 미쳤다는 그래서 미쳤다. 네, 부러움이 섞인 반어법이 대부분의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뭐 이렇게 좀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사실 일이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들 수도 그렇죠. 있거든요. 공짜는 없으니까. 예, 업무 예. 스트레스가 좀 심하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 단점을 좀 따져볼 수밖에 없는데 채용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데모 엔지니어링 채용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이 회사는요, 이 채용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장점만 가득하다고 말씀드릴 수 아닌 것 있겠습니다. 같은데. 그럴 수 수장인 있어요? 네. 이원회 회장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부분 중 또 하나라고 하는데요. 네.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말이겠죠. 예. 재작년에는 6
6명의 채용으로 잠깐 주춤한 것을 제외하고는요. 2014년에 11명, 그리고 2015년에는 18명, 2017년에는 31명 등 꾸준하게 채용을 늘리고 있다고 합니다. 예. 또한 지난해 채용한 31명 중 19명은 청년층 채용이라고 합니다. 야, 이 회장님 대단하신 분이네요. 청년층 채용에도 좀 열을 올리고 있다는 방증인데 비정규직 그 비율도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어떻습니까? 정말 이것도 대단합니다. 음. 직원들은 모두 정규직이라고 합니다. 전원. 네, 전원 정규직이라고 하고요. 이것뿐 아닙니다. 또 사내 대단하네요. 동아리를 만들면요. 회사에서 지원금을 주고요. 그리고 어학 비용도 전액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이게 좀 너무 비현실적인 느낌이라서요. 네, 저희가 사실 뭐 그러니까요. 잡정보센터 얘기를 다루면서 여러 가지 좀 비합리적이고 맞아요. 좀 불공평한 기업들 많이 보다가 취준생위원회에서는 그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수요일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정말 뭐 이렇게 좀 지원해준다고 하니까 좀 감동인데요. 네, 그렇죠. 정말 신경을 많이 써주는 것 같은데요. 네. 혹시 김승재 아나운서와 조서연 아나운서께서는 요 중소기업병이라고 또 들어보셨나요? 중소기업병요. 뭐 어떤 거라고 딱 저희가 정의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떤 느낌인지는 저희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썩 좋은 것 같진 네네네. 않죠. 좋은 건 아니겠죠. 네, 중소기업병은요. 중소기업 사원들이 스스로를 삼료의식, 패배의식에 빠져서 일에 대한 의욕이나 열정이 생기지 않고 잠재력 또한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한 사람이 이런 병에 걸리면요. 이제 다른 사원들까지에게도 전염이 돼서 회사 전체로 확산된다고 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데, 그죠? 규모가 루저 마인드 작은 약간. 곳일수록 맞아요. 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한 명이 이런 중소기업병을 앓기 시작하면 좀 회사 전체로 좀 확대되지 전염병 않겠습니까? 같이. 그러니까요. 역병처럼. 예. 그러니까요. 치명적일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죠? 네, 치명적이죠. 하지만 근데 이 회사에서는요, 또 중소기업 병 또한 찾아보기 힘들다고 그런 거예요? 합니다. 이직률은 5% 안팎에 그치고요. 예. 평균 근속 기간은 무려 10년이 넘습니다. 그럴 수밖에 그렇군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네. 뭐 이렇게 해주는데 네, 어디 나갈 가겠어요? 이유가 없습니다. 네. 어디 알리고 싶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 정도로 쓰지 않을 거야. 직원을 위한 회사라면 저라도 뭐 나가기 싫을 것 같은 생각이 네, 뭐 드는데. 가족들 데리고 오고 싶고. 맞아요. 네. 사람 마음 똑같을 것 같은데. 네, 네. 어쨌든 이게 보니까 굉장히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만 가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분들이, 저도 그렇죠? 이제 네. 읽어보면서 느꼈는데 그렇죠. 데모 엔지니어링의 경영 방침이 바로 사람 중심 경영으로 이제 모든 중소기업이 가야 할 방향으로 삼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사람이 먼저다라고 한 어떤 그 기업의 슬로건이 이제 떠오르는데요. 이 기업이야말로 정말 스스로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최고이고 사람이 먼저다 그런 기업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요. 특히 뭐 그렇습니다. 중소기업병이 없는 기업이다 이런 말이 참 기억에 남는데요. 네. 사람 중심 경영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사람이 잘 돼야 또 회사가 맞아요. 잘 되는 이런 뭐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사실 뭐 지키는 기업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더 데모 엔지니어링이 좀 오늘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중소기업들도 이런 부분은 좀 많이 알아주시고 또 기억하시고. 벤치마킹 하시면 결국은 회사가 잘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취업인 뉴스 김한희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1시간 알차게 보냈고요. 내일도 취업준비생 구제 프로젝트 왜 떨어졌나 시즌 3는 계속됩니다. 내일 방송도 기대해 주시고 저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다시 인사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